안녕하세요. 캡틴 JK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같은 조종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많은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라도 방문하셔서 희생자들의 영혼과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현재 사고 수습이 되었고 블랙박스로 불리는 2개의 비행 기록 장치가 수거되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인 FDR, Flight Data Recorder와 CVR, Cockpit Voice Recorder로 나뉩니다. 이 장치들은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간의 손상이 있어 길면 6개월까지도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명의 조종사로서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 단순히 동종업계에 몸담고 있는 조종사의 한 명으로서 사고의 정황을 볼 때 조종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경험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하겠습니다. 앞의 모든 이야기를 빼고도 사실 그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그런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시설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는 차차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그것 또한 이번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이 일어난 시점부터 착륙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극의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 이 6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고라운드를 했던 이유. 조종사들은 접근을 하며 심지어 착륙을 하는 상황에서까지도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면 고라운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종사의 조류 충돌 선언은 200m, 약 600에서 700피트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한쪽 엔진에 흰 연기와 함께 큰 화염이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엔진에 큰 새가 유입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상황이고 안전하게 내릴 수 없다고 조종사가 판단해 고라운드를 수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매우 낮은 고도에서 엔진 화재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고라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고라운드를 하고 문제된 부분을 수습한 뒤에 다시 안정된 접근을 시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두 번째, 왜 원래 활주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한 바퀴를 크게 돌아 1번 활주로로 다시 착륙을 해야 하지만 반 바퀴밖에 돌지 않고 반대 방향인 19번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고라운드를 하며 상승을 하던 비행기는 갑자기 상승을 멈추고 강하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리 낮은 고도에서 고라운드를 시작했다면 최대 출력으로 상승률을 올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어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사용 중인 방향의 활주로가 아닌 반대쪽, 그러니까 비행기의 그때 위치에서 가까운 활주로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며 비행기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던 활주로의 반대편으로 접근,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종사로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엔진 하나가 아니라 2개 모두 꺼졌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엔진 2개가 모두 꺼졌다면 고라운드를 할 조종사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상승시킬 추력이 아예 없으니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고라운드를 시작했다는 걸 보면 그 순간에는 하나의 엔진은 적어도 조종실 계기판에 정상으로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랜딩 기어와 플랩을 왜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조종사인 저로서도 참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드는 생각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랜딩 기어와 플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작동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엔진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상 수준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왜 내리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 부분이 앞서 제가 언급한 2개의 엔진 모두가 꺼진 상황을 더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만나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하나의 엔진에서 화염이 크게 일어났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하나의 엔진에도 작게나마 흰 연기가 났다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엔진에만 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양쪽 엔진 모두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염이 나지 않았던 반대쪽 엔진은 적어도 바로 엔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고 고라운드를 시작한 후에 엔진 출력이 올라가면서 엔진이 꺼진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모든 엔진의 소실을 파악한 조종사가 반대쪽, 그러니까 원래 사용 중이고 처음 접근을 시도했던 활주로로 돌아가는 건 불가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조종사에게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상황은 기내 화재입니다. 조류 충돌에 의해 엔진에서부터 시작된 화재로 기내까지 연기가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당시 기내에 연기가 어느 정도 차 있었다는 언급을 뉴스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엔진에 불이 났다 해도 단 2, 3분 만에 내려야 하는 상황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무리하게 반대로 돌아내리는 일은 더욱이 이 상황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비행기에서 하나의 엔진이 꺼지는 건 물론 위험한 상황이지만 조종사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어라운드도 가능하고 재상승해서 안정되게 착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엔진을 잃었다는 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예전 뉴욕에서 발생한 썰리 기장의 비상 착수를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썰리 기장의 상황은 적어도 고도가 이번 사고 때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조종사가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썰리 기장도 주변에 가까운 공항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물에 내리는 착수를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진의 도움 없이 활강을 해서 과연 활주로에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비행기의 무게와 날씨 상황들을 고려하면 활강만으로 그 무거운 제트기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제대로 판단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판단을 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보통 때보다 높게 접근을 시도하며 플랩이나 랜딩기어를 내리는 시점도 다릅니다. 플랩이나 랜딩기어는 내려오는 순간 매우 큰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활강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활주로에 가깝게 진입을 해서 활주로상에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일 실제로 이번 제주항공 비행기가 두 엔진 모두를 잃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조종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고도에서 기술을 돌려 활주로에 내리기 위해 거리와 고도 판단을 신중히 했을 것이며 아마 플랩을 사용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랜딩 기어도 어쩌면 고도와 거리를 판단하면서 급박한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을 늦추다가 그리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플랩과 랜딩 기어는 모든 엔진이 꺼진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보통 때보다는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 과정에 착륙을 하게 된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말이죠. 이번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사고 조사에 의한 리포트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조종사입니다. 미리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맞다, 저런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생각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항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의 막 던지는 식의 이야기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역시도 조종사의 경험으로 생각해본 추론 중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쪼록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빠르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캡틴 JK입니다.